어머니 대답하세요.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쉬는 달동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 하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드러운 정열에 화사한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어. 님 따라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기어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네, 밤이 깊었군요. 이제 몇 분만 있으면은 이제 또 새로운 또 하루 일요일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연석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가 이번 주로서 14번째 방송이 되죠. 네. 이번 주에는 8.15 광복절을 맞아서 방송 시간을 대폭 늘려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나흘이죠. 네, 15일까지 계속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31개국에서 31개. 네, 295통의 편지가 네. KBS 국제방송국에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요. 우선 오늘 밤에는 그 가운데서 몇 통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럴까요? 제가 먼저 그 중에 네. 사연 한 통을 갖다가 제가 영국에서 보내오신 읽도록 분이죠?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예를 본받아야. 네, 이 말씀을 좀 주로 강조를 하셨지요. 네, 스티븐 다이크라는 영국 누번시에 거주하는 분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나는 어젯밤 BBC TV 저녁 뉴스에서 한국 KBS의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 한 프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이 훌륭하고 정열적인 일을 하고 있고 한편 전쟁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감동적인 일을 하고 있는 KBS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중공,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한국의 예를 본받아서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주 참 이렇게 격려 편지와 함께 소감을 적어서 보내오셨는데 또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시는 세라 스나코라고 하시는 일본 분의 경우는 일본인. 나도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는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일본 NHK의 뉴스센터 9시에서 이에 관한 필름을 봤는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흐느껴 우는 것을 보니까 저도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감정에는 국경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가가 흩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산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곳 일본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도 아주 길게 격려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일일이 다 읽으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네. 이번 또 그 프랑스입니다. 네. 르브랑 거주하는 베르르 마르크라는 분이 네. 베를린 장벽의 아픔이 소래도 있군요 하고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네. 한반도의 분단은 나로 하여금 독일 베를린의 장벽을 생각해 하고 베를린 장벽의 아픔이 소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네. 베를린의 장벽은 동독에 두고 온 가족의 생일 잔치도 함께 즐길 수 없는 기쁨을 앗아간 장벽이죠. 평화스럽고 순진한 가족들을 헤어지게 한 것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상의 장벽이라고 생각하니 이념 분쟁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시는 한스 폴코프스키께서 보내오신 사연은요. 아름다운 한국에 그런 비극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반도국가 한국은 최근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많은 고급 인력을 수용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한국에 우리 독일과 같은 분단의 슬픔이 있었고 또 이산의 아픔이 있었다니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셨다고요. KBS가 벌이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갖게 한 성공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며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인도적인 거사입니다. 북한 측도 하루빨리 이에 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아니, 저 서독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한 시민들인데요. 맞아면 저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역시 서독에서 온 예, 편지죠? 서독본이군요. 네. 네, 스테판 윙케라는 분이 주신 건데 한국과 독일은 동양과 서양에 있으면서 상호간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2차 대전 후 휴전선과 경계선으로 양분되었고 한쪽은 자유국가 또 한쪽은 공산국가로 분할되었습니다. 네. 나라가 둘로 분단되었고 가족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서독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과 동독은 이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아서 맺어주는 일은 절실한 인류의 입니다. 네, KBS의 노력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고 해주셨는데요.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시는 카탈리나 초다코프스키 씨가 또 보내오신 사연인데, 남미군요. 네, 눈물의 바다 위에 축복이 있기를 하는 그런 기원을 해주시면서 오늘 나는 KBS의 새롭고 경이적인 프로그램 이산가족 재회 뉴스를 들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발발한 6.25 전쟁으로 한국에는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고 또 KBS가 이를 다시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여서 한국 전체가 눈물의 바다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면서 KBS의 노력이 크게 성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95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동포가 아닌 세계 여러 국민들께서 이렇게 찬사도 보내오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특히 북한에서 좀 응해줬으면 하는 그 기도까지 드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같은 그 공감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정 없이 아이들을 길러내어 사회에 당당한 여건으로 내어놨고 슬하의 손자들까지 봤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더욱이 편지 끝구절에 자수로 적은 듯 싶은 몇 마디는 현재 내 귀에 쟁쟁 울리며 심장을 꿰뚫고 나가는 것 같소. 나는 본시 질환이 있어서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나 당신과 자식들이 고국에서 이토록 나를 걱정해 주니 내 기어코 건강 유의해서 상봉의 그날을 맞이하겠소. 이곳은 모두 두루 별거 없으니 그리하시고 사진을 동봉해 보내니 두고 보시기 바라오. 세태는 차차 풀려가고 있으니 상봉의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까지 몸 조심하시고 평안히 지내다가 상봉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추석이면 모친 산소의 성묘를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산소가 매우 멀 것 같은데 나이도 이제는 70고개에 접어들었을 텐데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글로 다 못하니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려.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이요. 왜 사랑하는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머나먼 이영 만리. 더더군다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산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네. 40여 년. 그러니까 일제 징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할이라든가 저쪽 만주 땅 남양으로들 많이 갔습니다만은 네네. 길게서 생이별된 이 부부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죠. 네. 날 떠나시던 날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떠나던 날은 뭐 미친 날이라고요. 그래 그럼요. 1월 13일 날 떠났어요. 해방되기 전해예요. 예, 해방되기 전에. 그때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결혼한 지 그때 뭐 3년 됐지. 막 아직 아기는 없으셨고요. 애기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떠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살아오는 게야 말할 수도 없지 뭐 고생 그래서 그냥 살아나지 뭐. 해방돼서야 뭐 꼭 돌아올 줄 알았지요. 뭐 다 온다 계산해 오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뭐 아주 이날로 참 그 기다렸지요. 그리고 또 6.25 사변 나서는 뭐 더더나 더 참 또 오는가 싶었지. 그래도 그러고 나서 6.25 사변 뛰고 얼마 있다가 이제 참 편지 온 지가 한 3년 안 됐습니까? 그렇지 기다렸지. 집에 뭐 해 나가는 뭐 일 그걸 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45년 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그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저도 또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노라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냈대요.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또 이번에 그 편지를 받아오서 이제 안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는 지가 모시겠다고 걱정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것까지 이제 받아보고 그래서 뭐 한은 없어요. 지가 참 살고 있다니까 살고 몸 건강하고 또 자손들 창성하고 다 추가시켰다니까 그 다른 거는 한이 없는데 한번 보고 지고 이제 뭐 아직 참 얼굴 한번 못 보고 젊은 그 모습 그 원통하게 한번 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부터 6년 보지를 못하고 해서 그냥 그게 한이 되죠. 죽을 때까지라도 한번 보게 되려는지 안 보게 되려는지 그래서 참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가족이 없어도 일본에 없어도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기회만 지금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 사할린 동포에 억류돼 있는 일본 우리 동포들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거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사할린에 억류돼 있는 그 동포들이 정말 절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도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사할린에 억류돼 있는 동포들 그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이산가족 찾기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철의 장벽인 소련도 움직였습니다. 사할린에 억류돼 있는 동포들이 일본을 통해서 잠시 그 고국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에서 그런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일본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13살이야? 네, 지금 이렇게 중궁에서 온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동안에 춘천방송국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시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녀와 같은 네. 8살 돌이잖아요. 큰오빠하고는 1살 돌이지. 형하고.
누구 만나셨어요? 동생 막내 동생 둘째 동생 31년 만에 31년. 어디 사세요 지금요? 저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나도 사는지 몰랐지 뭐. 대구까지 불러갔대잖아요. 언니가 아버지 대구에서 죽어? 계신 줄은 알았는데 엄마 어디 아버지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대구에서 어렸을 죽었어? 때 해줬거든요. 어이. 어디 내가 계시는지도 꼭 몰랐고 저기 이름도 이것저것 어린 것들 모르죠. 그래서 너도 그냥 내가 이상 못 같이 봤- 못 살기에 봤- 텔레비만 못 봤잖아, 나오면은 그때. 우리도 아버지 같이 따라 울고 우리 찾아주는 사람 없나 싶어 얼마나 텔레비만 그래 알았어. 왜 안 찾아 내가 한 달 다. 고모들하고 전부 다 이쁘게 다 계시겠지. 우리는 왜 눈앞에 뿌린가 싶어서 가슴에 허리는 내가 나이게 많아서 이상하죠. 저기만 보도 찾으면 같이 따라 울고 가슴을 두드리고 울고 나는 알았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노래 따라서 울고 내가 얼마나 그러지만 말 못한다고요. 말 못한다고. 말 못하지 뭐. 중공에서 할아버님 한 분께서요 또 할아버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어떤 네, 편지입니까? 할아버님이시라서 네. KBS를 개베스라고 쓰셨어요. KBS. 네. KBS사에 옛날 맞춤법일지도 네. 모르겠어요. 저 사회하시는 선생님 일동 안녕하시오며 따라서 이산 가족 찾아주시느라고 밤에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낮으로 30-40년 지내온 가족을 지난 양력 6월달 금음 저녁부터 찾아주시느라고 수고도 하시며 목도 얼마나 아프시며 애를 쓰십니까? 저 역시 이산 가족 한 사람으로 가족이 서로 상봉할 때마다 축하도 하며 눈물도 저도 모르게 흘러내려서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기쁜 마음으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글씨도 잘 쓰지 못하지만 널리 양해하시고 받아보시오. 가족을 2,743가족을 찾아주시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 들으실 때는 2,743가족 상봉할 때 들으셨나 봐요. 벌써 오래전 얘기군요. 네, 지금은 5천 가족이 훨씬 넘었습니다, 할아버님. 예. 네, 2,743가족을 찾아주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컴퓨터서 무슨 말씀이요? 컴퓨터라고 써주셨는데요. 컴퓨터. 네, 컴퓨터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거예요. 컴퓨터 상봉 소식을 중공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가 없죠. 아직 컴퓨터 대중화되지 소식을 않아서 못 들으셨으니까요. 예. 신기할 뿐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산 가족 찾는 시간에 많이 듣던 노래를 하나 들려주시오. 설운도라고 하셨는데 설운도 씨 노래지요. 네. 제목은 잃어버린 30년입니다라고 적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 KBS의 사회 교육 방송으로서 벌써 노래를 여러 번 들으셔서 네. 아주 기억을 하시고 네. 네. 벌써 2,734가족 찾을 때 들으셨던 그 노래 지금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김덕원 할아버님 저희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이산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사연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컴퓨터에 넣어서 자세한 사연만 주시면 만나실 수 있도록 해올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긴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척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옹배이게 불러봅니다. 네, 멀리 중공에서 김덕곤 할아버님께서 청해 주셨던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2시 21분이군요. 네. 이제 조금 몇 시간 지나서 7시부터 다시 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시부터 내일 오후 오늘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이군요. 네. 4시 40분까지 계속되는데 네. 서울의 경우에는 3501번부터 31,500번. 네. 그래서 1000명이 소개되고요. 또 경로 접수 번호는 401번부터 502번까지 100분 방송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8월 15일 월요일에는 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연속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를 마련을 해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속 많은 그 전화 주시면서 가족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함께 참가해 7시에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네,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바쳐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내 나라 찾는 내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통일 이 목숨 바쳐서